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얘기 한번 해보시죠. 최근에 뭐 언론 보도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그 상속세 개편 관련해가지고 한참 뜨거워요. 이게 이제 최근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상속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좀 많이 시끄러워졌죠. 사실 상속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상속세의 규정들이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의견들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조금 시끄럽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 상속세 개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개편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있을 수 있는데, 뭐 대충 요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중과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이미 부모가 세금을 낸 소득으로 장만한 재산을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을 구입할 때 이미 세금을 낸 상황이 돼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세금을 냈는데 단순히 이 구입한 거를 명의 이동을 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거는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동의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의 모든 세금들이 이중과세에 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러면 이거 역시도 이미 낸 소득으로 장만한 집을 팔게 됐을 때 왜 세금을 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때 들어있는 부가가치세 역시도 이미 세금을 낸 소득으로 구입하는 건데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의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중과세라는 잣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도 있죠. 우량기업 상속세 때문에 우량기업이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50%까지 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최고 30억 이상의 상속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그 중에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특히 그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기업을 물려주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가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죠. 이러면은 그렇게 물려받은 기업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한 다음에 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낼 당장 현금이 없다 그러면 이 회사에 결국엔 지분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셨을 때 거의 26조 재산이 상속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세금으로만 12조가 결정이 되면서 뭐 이거를 지금 나눠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삼성 관련 회사의 지분을 파는 경우도 있죠, 자녀들이. 그리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넥슨이라는 게임 개발 회사가 있어요. 그 창업주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가치가 10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6조 정도가 상속세로 세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넥슨 상속인들은 그 지분을 물납을 하게 됐어요. 세금을 6조를 낼 현금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이 지분 파는 것 자체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상속세에서는 지분을, 그러니까 물납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그 주식을 물납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락앤락이나 아니면 예전에 그 손톱가게 만들던 37이나,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때문에 굉장히 회사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지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러한 회사들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회사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분을 팔게 된다면 이 지분을 어디서 인수하냐에 따라서 회사가 경영권 자체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뭐 홍콩에서 인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국에서 인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내에 우량한 기업이 외국에 이 상속세 때문에 팔려 나갈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봤었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큰 회사들이 아니라 작은 상장 회사들 중에 중소기업 정도의 작은 회사들은
이 상속세가 굉장히 타격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 경영권이 바뀌는 수도 있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주식시장 자체만 유독 디스카운트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을 여기서 상속세에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회사를 소유한 오너가 사망했을 때 이 상장회사를 물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장회사의 가치 자체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소의 가격이 낮을수록 상속세가 당연히 적어지겠죠. 평가 금액 자체가 낮아질 테니까. 그래서 일부러 기업들이 이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거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인데요. 근데 요거는 뭐 전체를 다 동의할 수 없는 게 굉장히 극히 일부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기업의 오너 생각대로 가격을 조정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다음에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나라 상속세만 과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최고 50%죠. 그러니까 뭐 일본을 제외하면 뭐 가장 높아요. OECD 국가들 중에. 근데 이거는 지금 50%라는 거는 상속세 세율만 갖다가 비교를 한 거고요. 사실 알고 보면은 막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상속세 세율 표인데요. 이쪽 과세 표준도 함께 봐야 되거든요. 세율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1억 원 이하는 10%만 하고요. 그 다음에 5억 원까지는 20%, 뭐 10억까지는 30%, 그 다음에 30억을 초과해야 이제 50%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 표준이 낮은 지역에서, 낮은 구간에서 세율을 높게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6억 원부터 40%가 적용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10억 원을 넘어야 40%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최고 세율이 여기가 40%고 우리는 50%니까 우리 상속세가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요. 요 밑에 구간에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른 나라가 더 상속세가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30억이 초과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세율이 되겠죠. 50%가. 근데 세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건 뭔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속세가 폐지된 나라들도 사실 상속세를 아예 없앤 게 아니라 상속세 기존의 상속세만큼의 다른 세금에서의 그 세수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는 건 요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이득세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거냐라는 거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속세법의 그 상속세를 계산하는 틀 자체가 요때 만들어졌어요. 97년부터 거의 한 2000년, 2001년 요 사이에 이게 완성이 된 상속세법이거든요. 근데 이 이후로 25년 이상이 되는 기간 동안 심지어 97년이면 한 27년, 2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제 변경을 하지 않으면서 물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상승한 자산 가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상속세뿐만 아니라 그 증여세에서도 이런 비판을 받고는 있죠.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엔 중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올리고 하는 개정이 있었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경이 없으면서 시대 흐름을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최근에 갑자기 상속세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슈가 됐을까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요 상속세법의 틀이 갖춰질 때 보면요. 2000년도 정도 기준 잡으면 이때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전국에 1380명 정도 있었어요. 요거 이제 국세 통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1380명이면 극히 일부죠. 근데 요렇게 내던 상속세 과세 대상들이 한 20여 년이 지났더니 이게 19,000명이 넘게 내고 있어요. 지금 2023년도 통계를 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19,944명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1,380명에서 거의 2만 명이죠. 그럼 열 몇 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위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뭐 상속세를 낸다 그러면 진짜 부자들만 낸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위에 상속세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겨요.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점차 범위가 넓어지면서 나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좀 더 상속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왜 나도 어떻게 보면 상속세 대상이 곧 되지 않을까라는 요런 상황이 됐을까 하는 건데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상속세의 계산하는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상속세 결국 내야 되는 이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제들을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해당되는 게 여기에서 보통은 이 인적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많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초공제 같은 경우에는 2억이고요. 인적공제는 사람별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주는 건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5억이 안 넘으면 그냥 일괄공제에 5억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상속세를 얘기할 때 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는 기본 5억을 해주거든요. 요건 30억까지 뭐 해당되면 더 늘어나는데 여하튼 간에 기본으로 5억은 해주죠.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요거 5억과 5억을 합쳐가지고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얘기할 때 요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고 나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 왜 됐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격을 좀 봐야 돼요. 아파트 현재 평균 거래 가격이 5월 기준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입니다. 평균 가격이 11억 5천이래요. 그러니까 이 11억 5천이라는 말은 좀 전에 보셨던 공제가 지금 10억 되잖아요.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그러면 요 10억을 넘어가는 수치죠. 그래서 11.5억이 11억 5천만 원이 10억을 넘어간다는 의미는 서울 지역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평균적으로는 이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24년도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보죠. 경기도권으로 내려가면 약 한 5억, 6억이 평균 가격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계시지 않으시다 그러면 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 일괄공제 5억만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5억을 넘어가는 아파트가 만약에 상속됐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일괄공제 5억이라는 요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요 5억은요. 일괄공제 5억이 생긴 게 97년도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5억이 변경되지 않았죠. 근데요. 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봐보죠. 여기에 지금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이 음마아파트의 시세가 요렇게 변동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요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죠. 요걸 숫자로 보게 되면 음마아파트의 101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도에 2억에서 3억 정도 시세였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4억에서 5억 정도의 시세였죠. 근데 2024년도에는 이 금액이 22억에서 24억이에요. 중간값이 지금 23억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2000년도에 우리가 상속세법에 일괄공제 금액을 넣을 때의 의미는 이 당시에 뭐 2002년을 기준으로 잡죠. 그러면 2002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음마아파트 시세가 4억에서 5억 정도 됐었대요. 그러면 이 당시에 상속세 일괄공제가 가지는 의미는 강남에서 이 정도의 아파트 한 채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 5억의 의미가. 근데 지금은 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아파트 가격이. 근데 일괄공제 금액은 이미 25년 전 금액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이제는 이 5억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뭐 6억만 돼도요, 세금이 나오는 경우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상속세 과세 대상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어차피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건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 역시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